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관세율 25%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25%로 확정됐습니다.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내 다시 90일간 유예하는 등 관세 정책이 손뒤집듯 바뀌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요즘. 불안정한 시장,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요즘 경제 뉴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때문에 전 세계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채권 자경단의 활약으로 이 관세가 90일 유예됐다는 뉴스를 듣고 채권 자경단이라는 게 있었어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화요일의 복덩어리 두 분은 알고 계시나요? 그게 누구죠? 저는 단이라고는 방탄소년단밖에 모르거든요. 네, 그 정도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고백을 하자면 네. 제가 아주 옛날이죠. 첫사랑 이름이 자경이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 채권 자경단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경기할 경 해갖고 뭔가 이게 폭주를 막는다. 어머나. 그런 의미가 아닐까. 자경이가 네. 그런 역할이었어요? 지금 전국의 자경님들이 어머 세상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러면서. 자, 최시중 아나운서께서 정확히 짚어주고 계신 건지 권혁중 전문가님, 이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단들이 관세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수중 아나운서께서 정확하게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자경단, 그러니까 채권 자경단 용어는 뭐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의 이제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원리와 어긋났을 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채권 투자자들이 시장을 흔들게 되죠. 뭐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들고 왔는데, 이게 시장 원리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짜리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갑자기 매도세가 막 나오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투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수익률이 쑥 올라갑니다. 금리가 막 치솟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시장을 흔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관세 정책을 약간 유예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채권 자경단은요, 한 나라의 정책을 흔들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국채에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미국 국채잖아요.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저희도 예전에 뭐 미국 채권 투자 관련해서 정보를 전해드린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그 자경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 국적의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라고 봐야 되면 글로벌 투자자들 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개념이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 10년물짜리 가장 또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가 이 방송 통해서 많이 다뤄봤을 텐데 안전한 투자처 그러면 미국 국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채권 시장이고요. 그중에서도 역시나 으뜸은 미국 국채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데요. 실제 이제 투자 수익률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채권의 이제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1월부터 4월까지의 미국 국채의 수익률입니다. 10년짜리인데요. 쭉 보시면은 1월 14일에요. 채권 수익률이 4.79%까지 올라갑니다. 이때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이유가 있었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이제 수익률 자체가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질 거야라고 이제 보는 거죠. 떨어지네요. 네, 경기 둔화 흐름세가 나올 거야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채권 수익률이 조금씩 떨어지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달 보시면 보이시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상호관세 얘기하자마자 그 이후부터 시장이 막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채권 자경단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매도 폭탄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팔았다는 거죠, 네, 매도를. 팔았다는 거죠. 이제 네. 국채 가격과 금리는 이제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매도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단기간에 수익률이 지금 금리가 축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시장을 흔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모든 비난의 화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부터 이제 좀 생각을 약간 바꿔서 이제 유예 조치를 내렸다라는 것이 시장의 이제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요즘 굉장히 그 수익률이 좀 낮거든요. 거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익률이 난 거니까 저 미국 국채에 좀 투자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승환 전문가님께 역시. 여쭙겠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미국 국채 투자해볼 만할까요? 어떤가요?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땐 금리 방향을 반드시 예측을 좀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금리는 결국 경기와 물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힘의 싸움인데 사실 조금 더 우위는 경기예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지금 미국 소비가 급감할 거다, 경기가 침체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경기가 앞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물가는 또 오르겠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그 경기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향후에 그 금리는 좀 그 경기 침체 우려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동안 돈을 풀다가 최근에 트럼프 정부는 이제 돈을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 발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줄면 그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돼요. 그럼 채권 아까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와 채권값은 정반대로 갑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럼 채권값이 오르면 그러니까 그 채권 가격이 이제 향후에 올라간다면 금리는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결국에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미국 금리가 여전히 높거든요. 지금도 한 4.4나 되니까 우리 한국은 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저는 좀 좁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채권값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오를 때마다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꼭 외워야 할 게 생겼네요.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로 반대로 간다. 움직인다. 예, 꼭 암기하시고 다음 시간에 꼭 확인해 볼게요. 네. 근데 일단 트럼프가 일단 한 발 물러났잖아요. 네. 이제 관세 폭탄 잠깐 유예하겠다. 근데 이제 90일 동안 생각 안 바뀌고 이제 관세 폭탄 탁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미사님하고 먼저 말씀 주셨잖아요. 국채 가격하고 금리는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물가 상승 압박에 미국이 지금 처했지 않습니까? 그 물가 상승 압박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 연준에서. 그럼 우리나라에 연결되는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강달러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강달러면 환율이 약세를 이루겠죠. 그럼 우리는 또 수입 물가가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대한민국 그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법 1조에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의 그 목적은 물가 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가 좀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이자 부담뿐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정세나 이런 걸 볼 때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당분간은 이자 부담이 금리 인하 어떤 정책이 바로 시행되기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시고 시장에 접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쉽게 7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잖아요. 네. 이게 또 이제 1.5%가 가산이 돼요. 현재 2.75%인데 만약에 하느니 다음 그 금통위 때 0.25 정도 내려준다고 하면 2.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더하기 1.5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4%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로나 시절의 상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제가 볼 때 현재 글로벌 환경이나 금리 인하 인상에 대한 어떤 이 관망 타임이 부동산 시장에 이제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관망하시면서 이 파도가 많이 치고 있잖아요. 파도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우리가 배를 띄우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시기가 지날 때까지 좀 관망하시면서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